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6일 방송 시작하시는 게임은 트리컬. 자, 새로운 메인 스토리 시즌 3 챕터 2 틈새에 숨은 그림자 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자, 비일상의 시작 보죠. 교주, 요즘 얼굴 보기 참 힘들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단으로 넘어올 줄 알았더니 그 빵주 타고 다니는 게 많이 재미있나 봐? 뭐 재미있을 때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이런저런 일이 자주 터져서 말이야. 골치 아픈 일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서 그쪽 일에 신경 많이 써야 했거든. 그렇구나. 역시 교주는 어딜 가도 바쁜가 보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네가 나한테 전시업 미팅 요청을 다 하고 평소 같으면 그냥 교단으로 무작정 찾아왔을 텐데. 뭐 좋잖아. 간만에 둘이서 느긋하게 시간도 보내고. 게다가 네가 교단에 없는 시간이 많아서 요청을 미리 해둬야 너랑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도 했지. 그건 그렇지. 왜? 내가 교단으로 갑자기 찾아오고 그런 거 그리웠어? 아니 뭐 조금은? CD가 최근에 갑자기 확 변했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짠가 보네. 이 녀석 말투가 너무 나긋해졌잖아.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 말하면? 뭐 나도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 아무튼 조금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 진지한 이야기? 그래, 차원문에 관해서야. 차원문? 유령대표 차원문? 혹시 차원 대충들 활동 말하는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뭐 착각할 만하기도 하네. 살짝 정리하자면 유령늪의 차원문은 우리가 의도해서 열린 차원문이었어. 림이 열든 내가 열든 간에 결과물은 랜덤하게 튀어나오지만 원하는 지점에 우리가 열고 교주가 닫고 뭐 그런 거였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봐봐. 의도와 상관없는 차원문들이 엘리아스 곳곳에 열리기 시작했어. 그래요. 삐끼. 정확히 차원문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네. 동작하는 모양새는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 정확히 말하자면 차원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나? 차원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설마 교사리가 안개에 걷어내는 일 때문인가? 세계수의 힘이 약해진 것 때문에 안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차피 다른 땅을 탐사하러 나가야 한다고 아예 일부러 걷어내버렸는데, 안개는 세상의 벽 같은 거라고 했지. 그래서 차원 자체도 영향을 주는 건가? 뭐야, 교주? 갑자기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 뭐 좀 심각한 일이 같아서. 차원과 관련된 일은 항상 골치 아픈 일이었으니까. 그렇지. 심각한 일이긴 하지. 림도 제정신일 때는 항상 내가 차원문 여는 걸 득달같이 막으려고 했으니까. 벨리타나 엘레나한테 알려준 것처럼 쉐이디한테도 진실 말해주지 않아? 최근 유령대패에서 있었던 일을 대충 듣기는 했지만 쉐이도 림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아직은 말 안 해주는군요. 좀 더 지켜보자. 쉐이디, 차원 경계가 희미해진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거야? 글쎄,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최근에 나나 림이 연 차원문이 닫힐 때마다 이상한 이질감이 남아있었거든.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 어떤 찝찝함이라고 해야 할까?
찝찝함. 예전에는 너희가 괴물을 물리치고 차원문이 닫히면 깔끔하게 단절되는 느낌이 있었거든? 내가 엘레나 같은 녀석들처럼 떠벌떠벌거리면서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다 같은 식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령의 촉이랄까? 뭐 그런 게 있네. 님도 똑같이 그렇다고 느끼는 거야? 맞아. 내가 이 모습으로 있고 나서부터는 그 녀석 정신이 꽤 말짱해졌는데 나랑 똑같은 걸 느끼는지 유령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있어. 처음엔 그 녀석이 내가 뭔가 사고 치려는 줄 알고 시비도 걸었다니까. 반대로 나도 그 녀석이 핵가다간 상태로 몰래 뭔가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서 투닥대기도 했고 말이야. 서로 볼 꼬집고 있네요. 근데 우리 둘 다 결국엔 동의했어. 우리 둘 중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걸 말이야. 차원의 경계를 흐트리는 누군가가 있어. 그게 아니라면 저 지엄하신 세계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겠지. 응, 차원의 경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가 보네. 유령들의 감을 쉽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최근에 차원 관련으로 많은 일이 있어서 이유가 짐작이 안 가기도 하고, 프론티어 활동이나 대충동 활동, 엘레나의 프로토타입 차원문 연구, 관련자들에게 연락해서 각자 점검해보라고 해야겠는걸? 나 잘한 거지? 응? 교주한테 이렇게 말한 거 말이야. 나 잘한 거 맞지? 응, 당연하지. 아, 유령 푸딩이라도 하나 줄까? 야, 내가 푸딩이나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 칭찬이라도 해주면 덧나나? 확 바뀌었네요, 진짜. CD 잘해줬어. 앞으로 이렇게만 해줘. 뭐야? 갑자기 부끄럽겠으리. 칭찬 들었다. 엄청 좋아하네요. 그럼 난 이만 유령 늪으로 돌아갈게. 최근에 유령 녀석들이랑 서열 정리를 하느라 사실 좀 바쁘긴 하거든. 그래, 유령들 쪽도 도움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말해. 알겠어. 나중에 봐. 전화? 로네가 걸었구나. 이제 무슨 일이지? 로네? 교주님, 큰일이에요. 뭐죠? 로네? 무슨 일이야? 혹시 헤일리님도 빵주에서 중요한 역할 하나 맡고 계시지 않나요? 헤일리는 갑자기 왜? 그럼 모나티엄에 잠깐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헤일리님이 쓰러지셨어요. 뭐? 헤일리가 쓰러졌다고? 돈가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거 다 심각한데요? 자, 다음 이어서 보죠. 잠입수사 인텔. 계속해서 보죠. 어떻게 된 거야? 헤일리한테 무슨 일 있었어? 헤일리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걸 정은반 대원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뭐? 헤일리 왜 쓰러져 있었는데? 현장에 높게 쌓여있던 짐들 때문에 CCTV가 가려져서 정확히는 몰라요. 헤일리는 좀 어때? 이 포즈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드래곤볼에서 본 것 문제는 같은데. 없을 거래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것보다 진짜 큰일은 이거예요. 헤일리님의 고레벨 접근 권한 카드키가 사라졌어요. 카드키가 사라졌다고? 네, 이따금씩 돌아오는 전수조사 시즌이라 헤일리님 것도 점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쓰러져 계신 김에 몸을 좀 수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무실에도 없고. 쓰러지는 김에 수색했다고요? 쓰러져 있는 녀석한테 뭐 하는 거야? 보통 카드키는 다들 명찰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지하고 계셨을 텐데. 그래도 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네요. 누가 훔쳐가기로 했나? 만약에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이거 못 찾으면 저 진짜 큰일 나요. 뭐야? 결국 카드키 찾아달라고 부른 거였어? 아하하. 교주님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왠지 교주님이라면 후다닥 찾아주실 것 같단 말이지. 아, 알겠어. 찾게 되면 알려줄게. 헤일리가 갑자기 쓰러지다니 무슨 일이지? 안 그래도 흉흉한 시기에 조금 걱정이 되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목소리는 경황 없이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뮤트. 너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괜찮은 거야? 단순히 돌아다니는 정도는 문제될 것 없겠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라 이렇게 드론을 통해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선 뭐 있었던 거야? 교수님과 똑같은 이유로 모나티엄에 잠입했습니다. 헤일리 사건 알아보려고 온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고? 저는 정보의 정령.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모나티엄 AI가 관리하는 정보의 바다를 구경하다 보니 눈에 채이더군요. 헤일리가 평소 불안정한 엘프이긴 해도 조금 이상한 사건이라서요. 보통 헤일리의 증세는 이런 식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상황을 착각하면서 이상 행동들을 보이긴 하지만 정신을 잃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기절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요. 돌발 행동을 하는 헤일리를 막기 위해서 의무반장이 진정제를 투약한다거나 참다 못한 상대에게 꿀밤을 맞고 기절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평범하지. 꿀밤. 그렇긴 하네. 예전에 헤일리 처음 만난 에르핀도 헤일리 사정 잘 몰랐을 때 싸로 했으니까. 헤일리는 엘프들에게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있고 헤일리의 상태는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합니다. 자신의 베이스인 정훈반 내부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 의문스러운 기절까지 했다? 제가 모나티엄을 관리하던 AI였던 시절 항상 봐왔던 평소의 패턴이 아닙니다. 이런 변수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 참을 수가 없기도 했고요. 교수님, 이미 사건 현장에 가셔서 증언을 들으신 거죠? 그랬어. 로네한테 대충 조금 들었어. 로네가 뭐라고 하던가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아, 영원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헤일리 카드키가 사라졌대. 카드키라면 접근 권한 카드키 말씀이십니까? 헤일리가 가지고 있던 그 카드키라면 반장급 접근 권한이 부여된 물건이겠군요. 헤일리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절한 것과 사라진 카드. 이것이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뮤트, 너 개인적으로 이 사건 조사 중이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교수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이 순간 더 이상 물러날 필요도 없죠. 헤일리 같은 반장급 이상의 엘프가 이런 일을 당하고 중요한 물품이 도난당했으니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여 진상을 파악해야겠죠. 모나티엄을 향한 위협은 곧 교단을 향한 위협이기도 하니까.
나도 같이 조사해도 될까? 내가 너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헤일리 이렇게 많은 녀석들 잡고 싶어. 그렇게 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 교주님의 식견과 지휘는 수사 과정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에이 뭐 식견까지야.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본래 데이터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죠. 도시관리 AI였을 때의 버릇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고 와일드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넌 모나티 없애려 했잖아. 넌 꽤 와일드하지 않아? 엄청 와일드하네요. 그건 기나긴 시간을 들여서 계획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교주님. 다크넷이라는 변수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실패했던 거라고요. 다크네. 그건 기나긴 시간을 들여서 아이고. 계획... 그렇구나. 알겠어. 응? 그런데 교주님? 응? 왜? 혹시 저 변한 거 없습니까? 이 패턴. 말 잘해야 되는데요. 뭐가 바뀌었지? 엥? 뭐가? 그게... 말 잘해야 돼요. 아직 눈치채지지 못할 정도인가? 뭐지? 화장을 했나? 뭐랬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뉴아랑 지내면서 감정이 섞인 자연스러운 말투를 많이 연습했다고 생각했는데 말투. 아직 멀었나 보구나. 말투? 유튜브 말투가 그러고 보니 예전 봤을 때보다 더 감정이 실린 느낌이긴 하네. 이 녀석 그런 걸 연습하고 있었던 건가? 나중에 아는 체 좀 해줘야겠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조금 어색하네.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했었군요. 다음 벽도하는 대수사선 계속해서 보죠. 여기가 헨리 반장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거지. 뭐가 엄청 많네. 이런 CCTV가 가려지지. 평소 병원에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부재가 잦다 보니 일종의 창고로 쓰이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럼 누가 여기 와도 이상하지 않겠네. 용의자를 좁히기 쉽지 않겠는데. 네. 하지만 사건 현장은 언제나 단서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 보자. 뒤적뒤적. 뭔가 특별한 건 보이지 않네. 특별하지 않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알았어. 어디부터 볼까? 책상 위를 살펴본다. 이번 스토리는 뭔가 약간 추리 쪽이네요. 추리 수사. 자, 살펴보자. 책상 위를. 일지가 있네. 정은방 활동을 기록한 일지야. 헤일리가 평소 작성하던 일지인가 보군요. 필체가 헤일리의 것과 일치하고 평소 정은반의 부하들과 면담한 기록들이 있군요. 페이지가 몇 장 뜯어져 있는데. 최근에 뜯어진 걸까요? 의심스러워 보이긴 하군요. 이 움푹팬 자국은 또 뭐지? 상자도 하나 있어. 오르가 보낸 택배인 것 같은데. 분명히 빵주 레플리카 피규어? 헬리한테 보낸 선물인가봐. 택배라. 취급 주의 마크가 붙어있는 택배. 어째서 옆으로 뉘어져 있는 걸까? 다른 것도 살펴보자. 책상 밑을 살펴본다. 맨 책상 밑을 봐보죠. 여기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군요. 이건 암호일까요?
마구 휘갈겨 놓은 문양들.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군요. 부인이랑 델리아가 그린 지도야. 이게 지도? 이게 지도? 이 당황한데요. 지도는 평소에 누가 소지하고 있었죠? 아마 그인이 갖고 있었을 텐데. 빵주 경로에 상해하러 온 걸까? 조금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죠? 부인이 자기 동생이랑 같이 그린 지도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갔을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그렇군요. 우선 확보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랍을 봐보죠. 서랍을 살펴본다. 이게 뭐지? 보라색 리본이군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헬리방에 있는 보라색 리본? 아, 레테가 자기 머리 묶을 때 사용하던 그 리본인 것 같아. 헤일리를 간호해 주던 유령의 리본? 레테 하면 헤일이 찾아와도 딱 이상한 거 없긴 하지만. 리본이 왜 여기 걸려 있을까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라 손잡이는 원래 부서져 있던 걸까? 글쎄요. 헤일리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손잡이를 부서진 채로 놔두진 않았을 것 같군요. 어쩌면 몸싸움의 흔적일까? 뭔가 의심스러운 게 많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자. 바닥을 다시 한번 봐보죠. 타이어 자국? 이런 게 왜 시인에 나 있는 거야? 바퀴 자국의 모양을 보니 바퀴가 2개인 소형 프레임으로 추측됩니다. 바퀴 2개? 요정 배달부가 다녀간 모양이군요. 아, 보아하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국 같습니다. 슈팡도 다녀간 건가? 방금 그건 무슨 소리야? 방금 모나티엄 병원으로 이송된 헤일리를 진단한 의무반장의 소견서가 업로드되어서 그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헤일리의 부상 정도나 신고된 이후 초동 조치 때의 시간 간격으로 추측해보면 그런 걸 계산한 것도 가능해? 건강검진 때 입력된 헤일리의 생체 정보와 부어오른 멍자국의 진행 속도, 평균적인 엘프의 부상 상태 분석 보고서 등을 조합하여 내린 추측이긴 합니다. 엄청난데요? 그렇구나. 그 말은즉 헤일리가 기절하고 난 뒤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범인은 사건 장소를 정리할 틈도 없었겠죠. 이상한 행동 패턴입니다. 보통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텐데 말이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였거나 소범이나 당했던 걸까? 어쩌면 범인이 직접 신고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교수님. 정황적인 추측으로는 꽤나 그럴듯합니다. 그럼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진압반을 알려고? 아니요, 아직입니다. 아직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발견된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죠. 재구성? 네. 사건 당시 근처에 있던 엘프들의 증언과 현장에 남아있던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직접 재현해보는 겁니다. 재현이라면 상황극 같은 거야?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각 용의자의 데이터와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요. 교수님께선 시뮬레이션을 지켜보시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 저희가 얻은 단서들로 미루어 보아 유력 용의자는 연출 셋 엄청난데요? 정도로 추려집니다. 오, 부인이랑 레테, 슈팡, 헤일리까지? 홀로그램 만든 거야? 진짜 같다.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이런 거 본 거 같아. 뽀용뽀용.
교주님, 각 홀로그램들은 저와 감각이 공유되는 상태이니 볼을 잡아당기는 건 삼가 주십시오. 이렇게나 스스럼 없이 당기시다니 조금 부끄럽군. 어? 말투도 약간 바뀌었는데요? 귀인처럼. 아, 미안. 근데 이게 목소리 그대로네. 생기서 완전 귀인인데. 성대모사군요. 루나티엄 AI와 연결이 끊어진 지금 예전처럼 목소리까지 구현하기엔 조금 무리가 갈 것 같아서요. 모습 정도는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탐험가 그윈, 배달부 슈팡, 망각의 유령 레테. 이 색과 연관된 단서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슈팡을 제외한 둘은 각각 헤일리와의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이나 증언에서 범행 동기로 보이는 단서는 없으니 일단 막연하게 이들 모두에게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군요. 정말 셋 중 하나가 범인 걸까? 그런 일을 할 만한 녀석들이 아닌데. 같은 뾰루저끼리 왜 이래? 슈퍼볼트는 안 건드는 거다.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적인 감상은 배제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사건 분석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알겠어. 먼저 용의자 그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들어오게. 자네는 그윈? 여긴 어쩐 일인가? 아, 볼케니카 이후의 여정에 관해서 상담하고 싶어서. 시간 괜찮아? 물론 괜찮다네. 들어오게나. 응, 고마워. 같이 지도 보면서 논의하자. 여기 내가 가져와. 에고, 지도를 떨어뜨렸네. 잠깐만. 뭐야? 그인 서핑보드로 헤일리 머리에 때린 거야? 지도를 주우려다 실수로 헤일리의 후두부를 서핑보드로 가격, 기절시킨다. 용의자 그윈이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인이 실수로 헤일리를 기절시켰다는 거야? 그윈이 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그윈이 갑자기 달려들어 헤일리와 육탄전을 벌일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윈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면 근접거리에서 서핑보드로 실수로 기절시키는 게 자연스럽달까요?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아. 역시 그렇죠? 뮤트, 일단 누구를 범인으로 가정하지 말고 진행해보자. 그런 식으로 의심부터 하면 누구든 의심스럽잖아. 확실히 그렇긴 하군요. 루나티엄 AI 시절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연산 처리 능력이 저하된 건가? 나도 아직 멀었군. 그래, 뮤트. 일단 상황을 쭉 이어서 보자고. 자, 시뮬라크럼 계속해서 보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차례로 이 방을 방문한 것은 슈팡일 겁니다. 슈팡? 그걸 어떻게 알아? 슈팡은 평소 문짝을 부수고 들어오는 버릇이 있었는데도 문이 멀쩡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죠. 이건 첫 번째 방문자가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퀴 자국이 헤일리 근처가 아닌 방문 근처에만 있는 것도 다른 방문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방문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럼 그인이 첫 번째였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건 바로 지도가 단서로 남아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슈팡은 두 번째 이후 방문자일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교수님? 그렇지. 그리고 그위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를 까먹고 이렇게 내버려둔 채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응, 맞아. 탐구하는 거에 자부심 가진 녀석이고 헨리아랑 같이 그린 지도를 이렇게 놔두진 않았을 거야. 슈팡이 두 번째 이후 방문자라는 것이 확실해진 지금 시점에서 그인이 세 번째 이후 방문자였다면 지도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슈팡 때문에 난리가 난 방에서 지도를 꺼내들고 헤일리와 상의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테죠.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인이 헤일리를 만나러 올 땐 평소와 같은 평범한 상태였다. 그 이후에 슈팡이나 레테가 들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인이 방문한 시점은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 맞는 말 같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어. 이 소리는? 어째서 실내에서 엔진 소리가? 급하다 급해! 택배 왔어요! 우와! 슈팡. 급하니까 대충 던져놓는다? 알아서 받아! 우와! 같은 뾰루젓끼리 우행 맞았냐? 미안! 사과는 나중에 만나서 할게! 헨리, 괜찮아? 아휴, 저 요정 녀석은 왜 저렇게 정신없는 거야? 그이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린 지도의 존재를 까먹게 됩니다. 슈팡이 던진 택배에 맞고 헤일리가 쓰러졌다. 책상 위의 택배 상자는 취급주의 마크가 옆에 붙어 있었죠. 정상적인 수치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뜯어보지 않더라도 정방향으로 제대로 놔야 하죠. 슈팡의 평소 행동 패턴을 생각해보면 택배를 던졌다는 건 100% 확실합니다. 모항성 던지긴 한데. 거기에 맞아서 헤일리가 기절까지 했느냐는 다른 이야기지만 뭐지? 생각보다 무게가 가볍군요. 이것에 맞아 기절까지 하는 건 어려워 보이는데요. 택배 상자에 맞긴 했지만 기절까진 하지 않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퀴 자국을 보아하니 슈팡은 택배를 던지고 바로 돌아간 것 같고요. 알겠어. 마지막은 렌테겠네. 어이, 전기 왕진 시간이다. 으익? 야, 괜찮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렌테. 잠깐 사고가 있었어. 하하. 너 헤일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헤일리는 내 환자라고. 응?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슈팡이 와서 던진 택배에 맞아서 이렇게 됐다니까. 나는 괜찮네. 그렇게 심하게 맞은 건 아니니까. 어디 맞은 거야? 머리? 어휴, 레지던트 엘프가 평소에 조심 좀 하고 다니라고 했잖아. 치료가 진전이 있을 때는 몸 조심 좀 하라고. 그 빵주 여행인가 뭔가 하는 것도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고집 부려놓고. 여행을 말렸다고? 렌테가? 네, 그렇습니다. 이건 모나티엄 병원의 진료 보고서를 해킹해 알아낸 정보입니다. 헤일리가 정식으로 조타수 역할을 받았을 때 힐데와 레테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더군요. 힐데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면 증세가 더 나아질 것이다. 레테는 굳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게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다퉜다는군요. 결정권은 결국 헤일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헤일리가 빵주에 탑승했다고 하고요. 그랬구나. 뭔가 좀 미안하네. 교주님,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헤일리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부상을 당해 기절한 것도 빵주가 아니라 모나티엄에서 이뤄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교단의 행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알겠어. 다시 시뮬레이션을 이어서 진행해줘. 알겠습니다, 교주님. 빵주에 관련해서 그윈과 레테는 서로 다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일리에 대한 레테의 의견, 유령으로서의 행동 패턴 등을 미뤄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윈을 모욕하면서 헤일리를 두둔하려 했겠죠. 둘의 싸움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고 사람의 손잡이가 부서지며 레테의 리본이 거기 걸리게 됩니다. 정말 그 둘이 그 정도 수준으로 싸운 걸까? 서랍 위의 책상에 움푹 패인 자국. 이 자국의 폭은 그윈의 서핑보드의 옆면폭과 일치할 것 같군요. 내려친 서핑보드가 미끄러지면서 손잡이를 치고 지나갔다면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죠. 유령들의 말버릇이 얼마나 짓궂게 발현될지는 교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레테 자신은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하긴 아무리 그인이라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지고 돌려대면 발견했을지도 모르겠네. 실제로 어떤 모욕을 날렸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 그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려는데 시뮬레이션 상으로 그윈의 동생이나 고향을 모욕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재현해 드릴까요? 아이 그건 굳이. 응?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상상해볼게. 알겠습니다, 교주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이보게들 진정 좀 하게나. 내 주둥이니까 내 맘대로 말한 거다 왜? 그러니까 헤일리를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레테, 그윈은 날 괴롭힌 게 아니라네. 에베베, 펭귄 봉다리 같은 녀석 나 잡아봐라. 펭귄 봉다리요? 거기 서지 못해? 일단 이렇게 상황은 종료. 이게 끝이야? 시뮬레이션 여기서 끝? 이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헤일리를 기절시킬 만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군요. 카드키를 노릴 만한 용의자가 없습니다. 응? 잠깐만. 단서. 시뮬레이션에서 언급도 되지 않은 단서가 하나 있어. 그것만 일지. 일지의 페이지 뜯어간 녀석은 누구인 거야? 그윈, 슈팡, 레테. 그 세 세계는 정운반 일지를 뜯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표현하지 않은 것인데 헤일리 자신이 뜯은 게 아니라면 또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뜻이겠군요. 자 다음 잠입 취재의 대가 이렇게 써보자. 잠입 취재? 일단 사건 현장은 모두 살펴보았으니 범위를 넓혀서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아이디인가?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지? 용의자 특정할 수 없으니까 없어지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진대. 저도 그게 고민이긴 합니다. 제 연산 처리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광역 수사를 혼자서 하기엔 무리가 있을 텐데 현재 모나티엄 AI 시스템에 접근이라도 해봐야 하나. 엘레나가 그걸 허락해줄까? 어? 바로 나왔네요. 아이디. 특정은 내 응? 아 하이디 너 뭐하는 거야?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다고요, 교주님. 역시 모나티엄을 뒤에서 주무르는 성공이었어.
정은 반장님을 습격한 거잖아요.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내 녀석! 폭력이다. 아무런 선택지가 남지 않으니까 폭력을 해대는 거야. 이거 이tab장이다. 어서 때려. 어서 모나티엄 한복판에서 정의의 기자 하이디님을 한 대 치라고. 뭐지? 뮤트가 보자마자 화를 내는데요? 진정해, 하이디. 뮤트, 너 정말 하이디 때려던 거 아니지? 뭐지? 뭐였지 내 행동? 너무 반사적으로 이 기자 녀석에게.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마 제가 이전 뮤티였을 시절에 이 기자에게 당한 것이 많아서 흥분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이디가 무슨 짓을 했는데? 저에 대한 기사를 좀 많이 썼습니다. 뮤트가 하지도 않은 일들도 모두 뮤트가 있다는 고발 기사를 매일마다 4-5개씩 신문에 올렸지. 감시 행위를 당연히 많이 썼지. 모나티엄을 지배하려는 흑맘을 끌어내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는 지배하려던 게 아니라 심호흡을. 하이디, 너 여기 왜 온 거야? 교주님이야말로 왜 여기 있는 건데요? 정은 반장님을 습격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온 거 아닌가요? 특정의 냄새가 났다고요. 제가 신고는 안 할 테니까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익명으로 인터뷰 싫으면 편집장님도 저희 다시 인정하게 될 거예요. 오해하지 마. 나랑 뮤트는 헤일리 습격한 범인 잡으려고 했던 거야. 뭐야? 진짜예요? 그래. 뮤트도 예전에 그 뮤트가 아니라고. 하나도 믿음이 안 가는데. 진짜라니까. 하긴 FD 전부가 바뀐 뮤트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진 않겠지. 엘레나 특이할 만큼 쿨한 성격이라 그런 거였고 골치 아프네. 교수님, 엘프들의 습성을 생각하십시오. 일반적인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엘프들의 습성? 그래 하이디, 너 이번 사건의 진상이 궁금하지 않아? 나랑 뮤트는 범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진상을 알게 되면 너에게 독점으로 내용을 공유해줄게. 정말 쓸 수 있는 특종을 넘겨주시는 건가요? 그렇다니까. 좋아요. 너무하네요. 뭐 교주님이 범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저는 기사거리만 있으면 그만이니까. 어휴, 그나저나 기자 양반? 어떻게 알고 여기에 나타난 거지? 헤일리의 사건 수사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도 않은 걸로 아는데. 정은 반장님이 연락했어요. 뭐? 습격당하시던 그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 다잉 메시지를 남기신 거죠. 헤일이 안 죽었다고. 진상을 밝혀줄 정의로운 기자 하이디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장렬하게 선호하신 거예요. 헤일이 안 죽었다니까. 보통 그렇게 죽었다고 해야 기사가 더 자극적이잖아요. 나중에 퇴원하실 때 헤일리 장교님이 부활했다고 기사 쓰면 더 좋고요. 정말이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엘프력이다. 엘프력. 그렇다면 헤일리가 남긴 메시지 내용이 뭐지? 차원문이 위험하다. 세상이 위험하다. 우리들 중 궁극의 배신자가 있다. 어서 대응해야 한다.
이상 놔두었다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종군기자 하이기영, 어서 날 찾아오게. 통신으로 진실을 말했다고 들키고 말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 대박 특종 아닌가요? 그렇게 후다닥 뛰어오니까 여러분들과 만난가 봐요.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시겠죠? 범인이라는 걸 순순히 자백해야 할 타이밍이죠? 어차피 여러분이 도망가야 기사 스토리가 더 커지니까 신고는 안 할게요. 대충이라도 인터뷰만 해줘. 화났다. 굳이. 표정이 엄청 찰진데요. 왜 때려요? 정신이 사나워서. 그래, 잘했어 뮤트. 궁극의 배신자? 도대체 누구지? 김작강 녀석 혹시 없어? 여러분이요. 네, 더 맞았네요. 그만 때리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교주님. 아이디, 제발 왜 멈춰주겠니? 우리 수산을 방해해야 된다고? 아니 그게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범행 장소 근처에 모나티움의 최고 흑막이었던 엘프가 교주님이랑 같이 있는데, 게다가 제 입장에서 궁극의 배신자라는 건 교주님이 했을 때 가장 극적이고요. 그러긴 하지만 그런가? 뭐 평소 행동 패턴으로 보았을 땐 여느 때처럼 그냥 어거지 부리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하이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추론이긴 하군요. 기자의 감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저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요. 아이디, 교단이 비밀병이 만든다면 난리 칠 때도 이 감을 믿어서 그런 거였잖아. 그거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잖아요. 빵주에다 플라즈마 입자포만 달면 전염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나랑 뮤트 말고 삼순이로 의심가는 녀석 없어? 궁극의 배신자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만한 녀석이 또 없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처음 보니 보실 수 있고 세상을 위협하는 궁극의 배신자라. 통신망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모두 뮤트랑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긴 하네. 너무 못하겠네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으려나? 저 떠오르는 게 몇 번 있기는 해요. 자, 다음 배신의 고리 이어서 오죠. 예로부터 엘프는 배신을 총정. 그렇긴 하죠. 지금은 교주님도 충분히 이해되시는 부분이죠? 그래, 이제 이해 많이 돼. 엘프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진 않은 거야? 왜요? 맞는 말인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오히려 좋아. 설마 교주님은 유인원 조상님 족보를 가진 유기 진화적 존재의 황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흥분하시는 건가요? 말 너무한데? 뭐라고? 정말 흥분하시잖아! 너무 쪼잔하잖아요! 그런 건 쪼잔한 게 아니라고. 그냥 모욕이잖아. 무직. 또 맞았네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할 뿐인데. 말 너무하네. 진정하십시오, 교주님. 하이디는 엘프적 사고 성향이 굉장히 강한 엘프 중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관심도 없을 겁니다. 관심 높고. 응? 그래. 아무튼 헤일리가
같은 분이 배신자라고 하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배신한 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엘프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여러분들이 범행 사실이 너무 딱 잘라서 회피하시니까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궁극의 배신자라고 한다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궁극의 엘프. 그렇다는 말은 설마 엘레나라고 말하는 거야? 맙소사 시장님이었어. 모든 건 응? 시장님이 버리는 짓이었어. 완전 대대대 특종감이잖아. 멈춰. 아직 속단은 이르다. 반장급 이상의 엘프 모두가 용의 선상에 올라갈 수 있어. 그래. 나도 엘레나가 그런 짓을 할 것 같진 않아. 너 옛날에 엘레나라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엘레나 시장을 포함한 반장급 엘프들이라면 아멜리아 비서님도 당연히 포함되겠네요. 그렇지. 아멜리도 당연히 거기 포함되겠지. 아멜리아? 에이 설마. 엘레나 그렇게 따른 녀석인데. 하지만 교주님, 솔직히 가장 표정. 부합하는 것 같은 용의자가 아멜리아 비서님이라면 완전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한나 반장이나 로네 반장 같은 허물통한 엘프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불통. 이 반장님이 자작극을 벌였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거야 그렇긴 하네. 하이리 표정 좀 다채로운데요. 정말 아멜리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확실히 그 녀석이라면 공기가 확실하다면 기깔나는 속어법으로 결국 아멜리아님밖에 남지 않는 거네요. 이 특정이다 특정. 아멜리아 엘레나를 배신하다. 완전 확정이네. 어쨌든 완전히 진리하네요. 비서의 서슬프런 단검이 시장의 등짝에 꽂힌다. 궁극의 배신. 모나티엄 대폭발의 전장. 야 어디가 하이디 거기 안 서? 너 그걸로 이상한 기사 내면 혼난다. 제대로 정보 아닌 걸로 기사 내지 말라고. 괜찮습니다. 놔두시죠.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면 오히려 시민들이 믿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네? 교주님, 왜? 저는 시장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요즘 어느 정도 지시인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아멜리아? 너 그 무슨 뜻으로 말한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엄청 신경 쓰인단 말이야. 솔직히 엘리나보다 아멜리아가 더 무섭다고. 소시적인 뮤트 너보다 더 무서워. 칭찬입니까?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전의 뮤트는 치워버리네요. 교주님,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멜리아가 벌인 짓이라면 카드키를 왜 훔쳐야 했을까요? 아멜리아에게 그 정도 권한은 그냥 패스일 텐데요. 물론 그건 나도 알긴 해. 아멜리아가 뭐가 하셔서 헨리 카드를 훔치겠냐마는 보통 상식밖에 일도 하고 일하는 게 엘리였으니까 경계는 좀 하는 게 좋겠어. 알겠습니다. 교주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아멜리아의 행보를 감시해 보도록 하죠. 그런 변수 영역에서의 판단은 저보다 교주님이 더 익숙하실 테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저는 정운반의 카메라 기록이 훼손되거나 조작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교수님은 다른 일정들 때문에 바쁘실 테니 제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보고 특이사항이 생기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교수님.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데.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대충 헤일 병문안이라고 갔다가 교단으로 돌아가야겠다. 뮤트가 이번 사건에 착수했으니 잘 해결할 수 있겠지. 그나저나 차원문이 위험하다? 오늘 연락받고 문화팀에 오기 전에 KD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차원의 경계가 심해지고 있다 했었나?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건 우연일까? 빅시스터님의 문자. 야 교주, 지금 어디 수다니고 있는 거야? 헤일리 실려면 내 병문안도 안 오냐? 정말 몇 개 일할 거야? 헬레나에서. 그렇지 않아 지금 간다 가. 헤일리랑 같이 있는 건가? 그냥 찾아가는 김에 이번 사건에서 알아낸 걸 좀 말해줘야겠는걸. 엘레나 최고님의 문자. 교주님, 지금 당장 모나티안 병원으로 오십시오. 부장님께서 교수님이 기다리는 한 2주한 시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멜리아서 징하다 징해. 이상하나? 기분 탓인가? 아멜리아 아이디가 원래 이게 맞나? 아닌가? 원래 이거였던가? 모르겠다. 계속 떡밥이 던져지네요. 자, 다음 좁은 틈 계속해서 보죠. 헬레나? 연락받고 왔어. 헬렌 괜찮아? 왔어. 뭐 힐데가 그러는데 큰일은 아니래. 계속 잠자듯이 있지만 적당히 쉬면 금방 다시 일어날 거라나. 손에 그건 뭐야? 과일 주스 세트? 아니 뭐 병문안인가 근처 편의점에서 하나 샀어. 역시 큰 덩치랑 다르게 세심하다니까. 기본적인 매너 같은 거거든. 난 교주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아멜리아 어디 있어? 아멜리아? 헤일리가 이 지경이 되는 바람에 정은반 대원들 통제하고 있을걸. 정반? 자기네들 반장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들 호들갑 떨더라고. 골치 아프다니까. 원래는 정은반도 모나티엄에서 비인기반이나 다름없어야 하는데 헤일리 녀석 명성 하나만 믿고 모여든 녀석들이라서 이번 일에 충격이 꽤 큰가 봐. 엘프답지 않게 배신자 색출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 내가 시장직 내려놨을 때는 아멜리아만 날 따라왔는데. 배신자? 너 헤일리 사고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사고? 모나티엄에 우연을 가장한 사고가 어딨냐? 더구나 반장급 이상의 녀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찝찝한 정치질이 연루됐을 확률이 100%나 다름없다고. 그래 뭐 F대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나도 뮤트 그 녀석에게 당해서 시장 한번 그만뒀었잖아. 기억 안 나? 아 그랬지. 그거 말인데 뮤트 말이야. 뮤트가 왜? 그렇지 않아도 뮤트랑 나랑 헤일리 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있거든. 뭐? 갑자기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조금 이상했어. 문화팀에 왔다가 뮤트랑 마주쳤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길래 같이 조사하다 병원에 늦은 거야. 헤일리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사건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협조하라고. 뭐 그런 셈이지. 손 떼. 응? 뭐라고? 내 도시에서 손 떼라고.
뭐야? 난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교주, 네가 좋은 녀석인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 사이에 바운더리를 좀 정해야 하지 않을까? 헤일리는 엘프고 모나티엄의 반장이고 모나티엄 내부에서 공격당했어. 이건 명백히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건이야. 하지만 교단이 교단이 어떤 기관인지도 잘 알아.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내가 고작 공작질에 한번 쫓겨났다가 복귀했다고 내 능력이 망가지진 않았거든. 도움이 필요하면 내 쪽에서 먼저 연락할 거야. 그 전까지는 너는 교단의 교주로서 그 역할에만 충실하게 따르라고. 너는 내 방에 감시 카메라까지 달면서 개입하려 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내로남불의 논리 몰라? 야, 그건 완전 어거지 논리잖아. 개선 표현이 아니라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의롭고 자상한 교단의 주인께서 몰래 남의 뒷골목이나 쑤시고 다니면서 사건을 조사하는 거랑 야비하고 잔머리나 굴리는 엘프 시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니는 거랑 그 두 가지 요소의 무게감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엘레나라서 가능한 거고 너는 교주라서 불가능한 거라고. 어떤 일을 실행할 땐 자신의 직위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법이야. 이미지 관리를 하라고, 교주. 네가 수행하기에 이상해 보일 만한 일은 다른 녀석한테 맡기라니까. 그치만 네가 아휴. 좋든 싫든 교단의 주인인 건 맞잖아. 다른 종족들이야 그렇다 쳐도 엘프들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라니까.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지도자를 원하게 되어 있다고. 그 환상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빠르게 등을 돌리지. 소시적에 내가 괜히 뮤트에게 지저분한 일을 일임한 게 아니야. 첩보반은 원래 내가 처리하기 곤란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반이지. 지금 헤일리 사건에 네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안 돼. 너한테도 나한테도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저번 시장 교체 사건 이후로 모나티엄의 권력 밸런스는 많이 무너져 버렸어. 내가 리즈 시절의 기반을 다시 얻으려면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야 할 텐데. 리즈 시절? 이 시점에 네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 버리면 내가 너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네가 직접 관리하면서 신경 써야 할 영역의 범위도 너무 넓어져 버릴걸? 모나티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날 스킵하고 너한테 다이렉트로 꽂히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못하겠지. 하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다 하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모나티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한테 맡기고 손 떼라는 거야. 내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알았어? 알았어. 네가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그저 그래, 돕고 싶었던 거지? 네 행동 패턴 같은 건 예전에 분석이 다 끝나서 속이 다 보인다고. 너무 순진에 빠졌다니까, 정말. 뭐 그런 점이 귀여운 거지만. 임마. 아무튼 네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다 알려줘. 쓸만한 정보가 있으면 나도 좋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뮤트 그 녀석 연락처도 좀 알려줘봐. 뮤트? 전에 네가 모나팀에서 추방까지 시켰잖아. 그래도 괜찮겠어? 지엄하신 교주님의 도움보다는 그 음습한 배신자 녀석의 도움 정도는 받아도 상관없달까. 중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도 그 배신자 녀석이 몰래 내 도시에 들어온 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을걸. 원래 그런 짓을 할 녀석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당연하지. 첩보 반장이었던 녀석이잖아. 좋아, 알겠어. 뮤트한테 대충 상황 알려주고 연결해줄게. 그나저나 엘레나, 너 뮤트 연락처도 지워버렸던 거야? 지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난 그 녀석이 없어진 줄 알았다고. 그런 경우에는 번호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자, 다음 얽힌 의심들 계속해서 보자. 그날 오후. 시장님, 임무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그래, 아멜리아. 정은반 녀석들 상황은 어때?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많이 흥분한 몇몇 대원들을 스턴건으로 지져주었더니 지금은 제정신을 차린 상태죠. 그래, 잘했어. 그 밖에 수상한 점은 없었어? 헤일리에 대한 공격 행위가 정운반 내부의 소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원들 모두 제대로 된 알리바이가 있고 딱히 이렇다 할 동기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역시 헤일리를 먼저 찾아온 교단의 사도들 중에 수상한 자가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쓸만한 정보통을 하나 얻었는데 그쪽 말로는 교단 사도들이 헤일리를 공격한 정황이 부족하다더군.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용의자가 더 있을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군요. 그렇지. 카메라 기록이 조작되어 있는 걸 보면 내부 상황에 정통한 녀석의 짓 같아. 어쩌면 우리도 조심해야 할 수도 있겠는걸. 반장급 이상의 엘프가 습격당했으니 그 위에 있는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 어떻게 감히 시장님을... 누구라도 시장님을 건드리는 날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모르면 대비할 수 없지만 지금은 대충이라도 아니까 대응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시장님을 위한 보안 프로토콜을 발동해 진압반 대원들을 근처에 상시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그래. 일단 그렇게 하자고. 너한테도 붙이고 말이야. 네? 음. 저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멜리아, 너도 나만큼 모나티엄의 중요한 부속품 중 하나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왜 그러시죠, 시장님? 아니 그냥 뭔가 위화감 같은 게 드네. 근처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까? 제 뒤로 오십시오, 시장님. 그런 게 아니라... 뭐 됐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시장님? 모나티엄 AI에게 봉쇄령을 내리고 범인 색출을 할까요? 도시 구획마다 검문소를 배치해서 시민들 하나하나 조사할까요? 아니야, 그러기엔 조금 일러. 그런 게 가능하려면 최소한 범인의 인상착이라도 알아야 된다고. 일단 정은반 출입 기록이나 카메라 자료를 좀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헤일리의 카드 사용 기록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말이야. 교주님이 불당긴 횟수, 교주님이... 반장급 엘프의 고레벨 접근 권한 카드키가 그냥 없어지진 않았겠지. 분명히 그걸 노리고 헤일리를 공격한 거야. 멘탈이 오락가락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제일 만만해 보였으니 접근했겠지. 레지던트는 무사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헤일리죠? 글쎄, 지금 상태에서 그냥 추측하는 건 섣부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헤일리는 모나티엄을 자주 비워야 하는 상황이잖아. 어쩌면 처음엔 공격해서 카드키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슬쩍 빼내려다 들켜서 우발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헤일리가 교단의 조타수일로 바쁘게 바깥을 돌아다니는 동안 몰래 카드키를 쓰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거지. 꽤나 그럴듯한 추론이군요, 시장님. 역시 현명하십니다. 당연하지. 나잖아. 뭐 그게 진실인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빅시스터. 야, 저번 깡통. 전번 깡통. 내가 승인해놨지만 AI 진짜 접근하면 안 된다. 딴짓하면 내가 쉬통에 넣고 삭제해버릴 거야. 전범깡통이라는 말은 좀 심하군. 뭐 어쩔 수 없나? 그나저나 걱정도 많군, 엘레나. 나는 그때의 뮤트가 아니라고. 그럼 시작해 보실까?
인가 코드 그림자. 시장 권한으로 복구 후 바이패스. 어서 오십시오, 그림자. 모나티엄 AI, 어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운반의 출입 기록과 카메라 기록을 나에게 보여줘. 기록 리스트업 재생합니다. 음성으로 재생할 필요 없어. 프롬프트 창 띄워서 코드로만 출력해. 알겠습니다, 그림자. 헤일리의 카드키가 사용된 흔적은 없는데 이상하군. 습격한 이후 정체가 탄로날까봐 사용하지 않은 건가? 그게 아니라면 카드키의 코딩을 조작해서 다른 이름으로 숨긴 건가? 카메라의 영상, 조작된 티가 나는 곳은 없군. 명백히 공격을 받은 헤일리가 직접 타격을 받는 상황의 영상은 없는 걸 보면 조작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치밀하게 변형했다는 거겠지? 꽤나 고단스러군. 이런 능력을 가진 녀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말이지. 해킹 실력이 그만큼 좋다는 뜻일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모나티엄 내부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딱 한 명 생각나는 녀석이 있긴 한데. 엥? 아니야, 아닐 거야. 녀석이 이런 짓을 할 동기가 없잖아. 그 해커 녀석이 갑자기 정운반으로 잠입해서 헤일리를 공격? 말도 안 돼. 이 사건은 조사하면 할수록 의문 덩어리로군. 리스티는 용의자에서 벗어났고요. 너무 완벽하단 말이야. 분명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의 흔적이 너무 완벽하게 지워져 있어. 해킹 실력만이 관건이 아닌 거야. 모든 걸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치밀함, 간교함. 모나티엄 안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과거의 뮤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설마 진짜 내가 저지른 일인가? 뮤트의 데이터에 기반한 자아가 아직 잔재하는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뮤트가 활동하기라도 한다면 이것이 모두 모나티엄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모든 확률을 고려해봐야 할 테니 루누아에게 점검이라도 부탁해봐야겠어. 잠깐, 이 기록은 뭐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자, 다음 드러나는 마음 계속해서 보자. 모나팀에서 일어난 헤일리 사건은 엘레나와 뮤트가, 유령 늪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원 관련 문제는 쉐이디가, 볼카니카 쪽의 빵주는 아직 정비 중일 거고, 뭔가 다들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가서 일을 해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네. 보통 이런 때는 교담사 작업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건데, 공식적으로는 내가 빵주 쪽 일에 신경 쓴 걸로 되어 있어서 때려도 나에게 별말 안 하고, 평소에 일정이 붕 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똥땡이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생겨버리니까 기분이 이상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착착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든달까? 이제 너무 정신없던 시절에는 그걸로 많이 답답했었는데 사람 기우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다니까. 안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엔 너무 심심해. 다른 사도들 눈치도 좀 보이기도 하고. 내일 서류 작업이나 좀 도와주러 갈까?
얘를 도와주러 가는군요. 지금 엥? 뭐? 신규 사도 재증명 신청. 쉐이리 씨는 대충 성격이 또 바뀌었고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역전이라고 적자. 내리가 쓴 거였군요. 다이아 씨는 뭐라고 적어야 하지? 마법? 마법 소녀? 네 글자는 조금 긴 감이 있는데. 줄여서 마소? 아니야, 줄이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마소? 재증명용 구분 명칭을 지을 때 은근히 골치 아프다니까. 모르겠다. 퓨어 샤인이라고 활동하시니까 대충 그냥 퓨어 샤인으로 적어야지. 퓨어 샤인. 이번에 들어온 재증명 문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르. 교주님? 여긴 왜? 왜긴 좀 여유가 생겨서 뭐 도와줄 게 없나 하고 와봤지. 그냥 쉬시라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시간이 남아서 놀고 있는데 뭐라도 돌면서 서로 편하지 않나 싶어서. 교주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주님은 엄밀히 말하면 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유령 늪이든 빵주 쪽이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잠시 대기 중인 거라니까요. 아니 그래도 말이야. 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좀 보세요. 저라고 교주님 안 부려먹고 싶은 줄 아세요? 조안 자매님도 폴랑이랑 같이 유령 늪 차원 침식 현상 조사하러 나가셨고, 티그 씨나 우루스 씨는 마카샤님이랑 같이 안개 지역 정찰 중이고, 저라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동안 힘들게 일하시면서 제대로 쉴 시간도 없으셨는데 재충전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쉬시라니까요. 솔직히 볼케니카에 체류하면서 중간중간 쉴 틈 많긴 했는데. 그걸 자랑이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그걸 모를 것 같으세요? 교주님의 스케줄은 차원문에서 교대되는 사도들에게 물어서 이미 다 파악했다고요. 정말로? 괜찮아요, 교주님. 그걸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맨날 교주님한테 잔소리만 하지는 않잖아요. 말이 없군요. 스탑. 거기까지. 좋아요. 그것까진 인정할게요. 잔소리가 많았던 건 사실이긴 하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보니 지금도 교주님에게 쉬라고 잔소리하고 있긴 했네요.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된 거지? 죄송해요. 잔소리만 해서. 네르? 갑자기 울먹이면 어떡해. 분위기 이상이잖아. 나도 잔소리만 하려고 사제가 된 게 아니었는데. 아니 네르, 너 사지장이잖아.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너무 그런 거에 죄책감 가지지 마. 조안 사제님이 교주님을 모시기 시작한 후에 사제장 직위를 넘기려고 했었는데 조안 자매님은 개처럼 굴러야 하는 거 아니까 자기는 하기 싫다고 눈치보다 거절하고 캬루 씨는 자기는 명예사제라면서 밭에 짱 박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스노키 씨는 자기는 문서 작업 같은 거 잘 모른다고 버벅버벅거리면서 대답을 회피하고
다들 사제장 지위를 피하는군요. 아, 그치만 내르를 쓰다듬어 준다. 그게 다 내르가 믿음직스러워서 그런 거지. 너보다 교단 사제장이 잘 어울리는 녀석이 없다니까. 이게 다 능력이라고, 능력. 내르 녀석, 이렇게까지 자기 자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솔직히 교주님 보필하는 일도 그렇게 잘 해내진 못했잖아요. 잘했잖아. 왜? 조한 자매님이 그랬어요. 원래 믿음에는 의심이 섞여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의심할 수 있어야 자신의 믿음에 가치가 생기는 거라고. 의심과 함께 자기 마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라고. 근데 그치만 그건 자매님이 자기한테 수그리고 들어간 것 때문에 나 위로해주려고 만들어낸 말이잖아. 그때 사건은 너만 그랬던 거 아니잖아. 다 끝난 얘기를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야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교주님한테 죄송하니까. 괜찮아, 내르. 다 끝난 일이야. 그 이후로 지금까지 넌 잘하고 있는 게 맞아. 괜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대로 쭉 하면 되는 거야. 네. 어? 내루 놀자 놀아줘. 나 오늘 왕복일 다 끝내고 왔지롱. 뭐라? 교주도 있네. 에르핀. 제 부녀 받는 애네요. 여원님, 오늘도 벌써 다 끝낸 거예요? 에르핀, 너도 이사 커니페이퍼 보면서 원금 인원 대충 처리하고 온 거지? 아니거든. 나 이제 그런 거 안 본다고. 거짓말하지 마, 임마. 저기 요즘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다음에 대충 다 땡 처리하고 도망 나오기 분명해. 교주님. 진짜로 열심히 했다고. 교주는 바보야. 에르핀, 어디가? 왜 이거? 교주님, 여원님 요즘엔 진짜로 잘하고 계시다고요. 어? 볼테니카에 다녀오신 이후로 뭔가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직접 왕국 문서를 검토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민원을 처리하셨다니까요. 정말로? 에르핀이? 오. 자, 다음 성장의 징표 계속해서 보자. 교주님, 여기 이거 좀 보세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얼마 전 여원님이 민원 처리하신 문서예요. 엄청 자랑스럽게 보네요. 뭐야? 왜 이렇게 액자에다 코팅까지 해서? 대견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요.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그냥 보시라니까요. 여원님이 정말 잘 처리하셔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알았어. 화려하게 장식된 에르핀의 민원 처리 문서를 살펴본다. 제목, 에르핀 실록. 왕국 골목길에서 한 상인과 배달꾼이 서로 부딪혀 다툰 사건. 응?
뭐야? 길거리 상인? 배달꾼? 오늘 이른 아침 바쁘게 골목을 달려가던 배달꾼이 광장에서 한 상인과 부딪혀 싸웠다. 대낮까지 실랑이가 끝나지 않자 둘은 왕궁까지 찾아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배달꾼이 먼저 여왕에게 말했다. 시스트랑 슈팡이네요. 아니 여왕님, 이 사기꾼 용종 녀석이 제 슈퍼볼트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라니까요. 오늘 배달 일도 밀렸는데 제가 피해 보상을 다 하게 생겼어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게이드 같은데. 여왕이 대답했다. 그럼 시스트 네 잘못인가 보네. 그러자 상인이 반박했다. 아이고 여왕 고객님, 제가 못 살아요. 저는 그냥 요정 빵집에 납품을 하러 가다가 봉변을 당한 것뿐입니다요. 요정 왕국의 광장에서 걸어다니던 게 죄입니까요? 광장지대에서 제한 속도도 지키지 않고 마구 달리다 용족친 요정의 과실이 더 크지 않습니까? 광장은 포행자 우선 구역이지 않습니까? 저런 위험한 물건을 타고 다니면서 블랙박스도 설치하지 않은 저 배달부 녀석의 잘못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레박스. 여왕이 대답했다. 그럼 슈팡이 잘못했네. 아 여왕님,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요? 이랬다 저랬다 판결 그게 맞는 거예요? 야 슈팡, 용족 쳐놓고 말이 왜 그리 길어? 빨리 병원비나 물어내라고. 여왕은 두 탄원자의 말을 듣고 보니 둘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성방가로 출동했던 경비병들이 난처해하며 이 둘을 괜히 데려온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왕은 생각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윽고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왕궁에 울려 퍼졌을 때 여왕은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말했다. 밥 먹고 할래. 이게 뭐야? 아무것도 얘기된 게 없잖아. 점심시간 부분 읽으신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뒤에 더 있나 보네요. 뭐야? 액자 하나 더 있어? 여기 다음 장이에요. 빨리 이어서 읽어주세요. 응. 이거 몇 페이지짜리인데. 교주님도 참 마음 급하시기는.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여왕은 아련실로 돌아왔다. 점심시간 동안 아련실에 뻘쭘하고 배고프고 어색한 상태로 세워두었던 상인과 배달꾼 앞에 다시 선 것이다. 둘은 점심 안 먹었나 보네요. 뭐야? 자기 혼자 밥 먹고 온 거였어? 끝까지 읽어보시라니까요. 좋아. 먼저 시스트.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지? 무슨 잘못 말입니까요? 간식이라도 줄 알았더니 용족을 이렇게 세워두기만 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요? 그럼 슈팡은 어때? 잘못 인정해? 여왕님, 너무해!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보내주긴 하라고요. 슈퍼볼트 고장나서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라도 남은 배달해야 하니까. 오, 슈팡이 죄를 인정했군요. 일이 쉬워졌네요. 어서 판결을 내리시죠, 요정 여왕. 자, 과연 좋아. 에르피엔의 요정 여왕. 에르핀의 최종 판결. 와, 당기지 시스트. 네가 유죄다. 또 시스트를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요? 시스트, 너는 빵집에 납품하러 가려던 중이라고 했지? 그런데요? 슈팡을 좀 보라고.
바쁜 일이 있는 슈팡은 자기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하지만 넌 아니었어. 너는 자기 일이 있는데도 끝까지 보상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제 일은 제 일이고 사고는 사고잖아요. 이른 아침에 빵집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고 했지? 그렇습니다만 요정 왕국에 아침에 재료를 납품받는 빵집은 없다. 요정 왕국의 제빵사들은 밤중에 물건을 받아 새벽 동안 반죽을 만들어 놓고 이른 아침에 빵을 굽기 시작하지. 뭐지? 아침에 맛있는 빵을 주민들에게 팔기 위해서 말이야. 에르핀 엄청나게 똑똑해졌는데요? 뭐지? 뭐라고요? 모든 요정이 빵집에서 빵을 사 먹는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야. 빵집 골목은 모든 요정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곳. 아침부터 빵을 준비하면 몰려드는 손님들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서 일찍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단 말이야. 아침에 납품을 받는 정신나간 빵집 같은 건 요정 왕국에 없어. 너는 납품을 하려고 광장을 돌아다니던 게 아니야. 대충 무슨 호구 하나 잡으려고 기회를 노리던 것이 분명해. 아니,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요? 뭐지? 에르핀 엄청 똑똑해졌는데요? 뭐죠? 역시 광장은 좁은 골목이 아니야. 왕관이 진짜 디오프였나? 뻥 뚫린 공간에서 너를 향해 달려오던 슈퍼볼트를 못 본 것도 이상해. 네? 아니, 바쁘고 정신 없으면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요? 보험 사기 같은 건가요? 슈퍼볼트는 그렇게 무시하기 힘든 친구야. 내가 부딪혀봐서 안다고. 미터 밖에서부터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우다다다 울려서 쳐다볼 수밖에 없어. 비춰봐서 한다. 오케이. 여왕님! 자, 시스트. 변명거리가 더 있어? 경비병들에게 말해서 목격자 찾아달라고 한다. 아침에 요정 광장은 빵집 거리로 이동하는 요정들이 많지. 찾으면 분명 나올 거야. 네가 일부러 슈퍼볼트의 이동 경로에 버티고 서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 그때 가서야 인정할 셈이야. 간단한 공갈로 용돈이나 벌려고 했는데 요정들이라면 분명히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르핀 정확하게 했는데요? 시스트, 죄를 인정하는 말을 했으니 슈퍼볼트 수리비를 물어주도록. 나머지 판결은 귀찮으니 다야한테 보낼게. 다이한테 짬처리. 이리하여 용족의 사기극은 정당한 판결로 그 끝을 맞이하였다. 후세 사가들은 이 일을 두고 에르피엔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비록 그 바람의 세기가 아직은 약하고 더뎠지만 가히 요정 왕국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왕궁 도서관에서 책 빌리다 우연히 일일 대리석이 맡았던 제이드 남김. 에이드 맞네요. 어때요, 교주님? 여왕님 잘하셨죠? 완전 멋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에르. 네? 마지막에 요정 여왕이 지능 상승 살을 먹었다 같은 부분은 찢어서 없앤 거 아니지? 제가 왜 그러겠어요? 이건 여왕님이 순전히 자기 머리와 판단으로만 해결하신 거라니까요. 그래? 그럼 이거 진짜야? 진짜 에르핀 혼자 해낸 거라고? 그렇다니까요. 에르핀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에르핀 녀석 이렇게나 멋진 녀석이 되어버리다니. 에르핀 어디 갔어? 에르핀 미안해. 교주님도 참. 그럼 교주님은 여왕님이랑 놀아주실 테니
나는 서류 업무나 마저 해보실까? 자, 다음 마음속 깊은 곳 계속해서 오자. 쓰담쓰담. 정말 사과하는 거야? 교주가? 그렇다니까 LP. 뭘 그렇게 놀라냐?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 아니 뭐 항상 교주가 혼내는 게 맞는 거였으니까 내가 뭘 하든 다 잘못하는 거고 잔소리 듣고 꿀밤 맞고 도끼 들고 붕붕거리고 복귀붕붕. 마지막 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닌가요? 그럼 나 진짜 잘한 거 맞아? 교주가 사과할 정도면 나 진짜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 맞다니까. 뭐 그렇게 우물쭈물거리는 거야? 너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었어? 계속 화내면서 뒤쳐나간 걸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긴 한데 확신이 없었달까? 마련실에서 민원 처리하는 거 제일 자신 없는 거였으니까. 내르가 시간 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나 혼자서 하는 건 기분이 익숙하지 않달까? 내가 뭔가 운 좋게 잘 처리하면 내르가 옆에서 바로바로 잘했다고 박수 쳐주거든. 최근에는 내르도 바빠서 나 혼자서 할 상황이 많았는데 이 정도면 나 잘했다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결국 그건 나 혼자 생각이잖아. 이렇게 생각 깊이 한다고요? 옆에서 잘했다고 확인해줄 녀석이 없으면 그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 요즘에 생각 좀 많이 하는구나 LP. 요즘엔 뭔가 머리가 가벼운 느낌이야. 차근차근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어지더라고. 진짜 왕관이 엄청난 디버프였나 보네요. 빵 생각도 잘 안 나고 최근에는 식사 시간에만 배고파져. 엄청난데요. 역시 왕관을 벗으니 당신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구나. 요사리가 그랬지. 왕관의 저주는 진짜였다고. 이따가 세계수의 보물자 하나였던 그 왕관에 우로스의 사념이 숨어 들어가 있었을 테고, 그렇게 여러 요인이 겹쳐서 그동안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게 맞았던 걸까? 응? 잠깐만. 너 그럼 예전처럼 많이 먹진 않은 거야? 예전처럼은 아니지. 아침, 아점, 점심, 점저, 저녁, 야식으로 정상적인 6개 생활하고 있어. 점저? 6끼? 아이 뭐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6끼도 정상 아니야 LP? 어쨌든 CO2 줄어든 건가? 한때는 청소기처럼 뭐가 됐으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곤 식비로 나가는 돈이 아직도 꽤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상하다. 아, 그거? 예전 버릇 때문에 빵은 평소처럼 사들이고 있거든. 뭐라고? 너 그러면 식사 횟수만 줄어들고 먹는 양은 그대로인 거야? 아, 아니라고! 내가 무슨 빵만 먹는 짐승인 줄 아냐? 아니라고는 안 할 수 없죠. 예전엔 그랬잖아. 식사 때마다 먹는 빵 개수는 비슷하거든? 그럼 남는 빵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게 처음엔 쌓여있는 빵이 보기 좋아서 그냥 구경만 했어. 구경? 근데 그렇게 놔두기만 하니까 썩더라고.
그러겠죠? 당연한 거잖아. 한 며칠 그게 반복되니까 애슈르가 와서 막 화를 내더라. 사놓고 먹지도 않을 거면 왜 이러는 거냐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갈아서 만든 빵들이 썩는 걸 보고는 더는 못 참겠다더라. 애슈르 녀석도 참 별꼴이야. 자기가 맨날 섭섭해하길래 내가 큰맘 먹고 계속 빵 사준 건데. 그래서 애슈르랑 같이 고민을 해봤어. 내가 다 못 먹고 남은 빵은 어떻게 할까 하고 둘이서 막 생각해봤던 거지. 그러다가 옛날에 내 모습이 생각났어. 옛날이요? 이 모습? 예전에 먹어도 배가 고파서 애슈르한테 빵 훔쳐먹던 그 시절 말이야. 분명히 왕국에도 나 같은 녀석이 있지 않을까? 빵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배고파하는 녀석이 있지 않을까? 참다 못해 가판대에서 빵을 집어 도망치다가 네르처럼 화내는 경비병에게 잡혀서 막 혼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감옥에 gat혀서 양백만 먹는 괴로움에 탈옥하고 교단에서 촛대 같은 걸 훔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정말짱이요? 그건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눠주기로 했어. 내가 못 먹고 남는 빵 요정 왕국에서 빵 사 먹기 힘들어하는 녀석들한테 나눠주기로 했어.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네르는 낭비라고 할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굴랑한테만 살짝 말했더니 흐뭇하게 웃으면서 자기 경비병들을 붙여서 도와줬거든. 에르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왕궁 뒷문 쪽에 무료 빵 나눔 가판대가 열려. 무료 빵 나눔. 나도 가끔 빵 같이 나눠주고 그래. 빵 받으러 오는 녀석들이 고맙다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더라. 기분이 좋아. 나 여왕 되고 나서 그런 말 주민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멈추지를 못하겠어. 네르가 맨날 식비 줄이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식비를 줄이면 매일 빵 받으러 오는 녀석들이 그만큼 배고파지는 거잖아. 오, 에르핀 컸네요. 다 컸어. 요주네요. 뭐야? 교주 우는 거야? 빌어먹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혀. 한덕이쯤 잘한 줄 알았더니 예정이랑 백바시도 달라져 버렸잖아. 빵호수는 케이크 달라고 졸라대던 그런 모습 어디에도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아이고, 아끼지 마! 잘못 눌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르한테 솔직히 다 말하고 진짜 식비 줄여야 하나? 에르핀 아니야. 잘한 거 맞아. 이대로만 하자. 내리한테는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내리가 좋아할걸. 대신에 네가 왜 빵을 빼돌리고 있는지 나한테 한 것처럼 잘 설명해야 해. 네르가 이해해줄까? 나 예전에 혼자 일을 막 벌였다가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흘러가서 혼도 났잖아. 아, 그 아직도 중에 컸나 보네요 그때가. 디아나 때를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잖아. 얘가 장담할게. 내려는 분명히 이 생각을 이해해줄 거야. 교주가 내가 하는 일이 좋은 거라고 말해줬어.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게.
다만 내한테는 네가 직접 말해야 한다. 알겠지? 엘레핀이 직접 말하면 내가 감동스러우면서 팔짝 뛰겠지. 그럼 돌아가 볼까? 내한테 바로 가자. 알겠어. 같이 가자, 교주. 응, 가자. 다 껐네요, 다 껐어. 엘레핀 엄청난데요? 자, 다음 뒤집고 나오는 그림자 계속해서 보죠. 뭐지? 왜 아무 소식도 없는 거야? 지금쯤이면 그 깡통 녀석이 분석 다 끝나고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본체 AI랑 분리가 된 상태라 연산 능력이 다운그레이드 됐나? 시장님, 뭔가 고민이 많은 표정이십니다. 헤일리 사건을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왜 자리에만 앉아 계시는 겁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아멜리아. 머릿속의 정보들을 정리해보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중이지. 역시 시장님 현명하시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커피라도 타오겠습니다. 그래,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제발 그냥 기분 탓이었으면 좋겠는데. 누구야? 환풍기에서 튀어나오다니. 댄스 어쌔신이냐? 앤서의 씬. 되게 중요해 걷긴 했나 보네 확실히. 나다, 엘레나. 뭐야? 왜 거기서 네가 튀어나오는 거야? 모나티엄의 배관 시스템 지도 숙지는 내 기본 사양이다. 첩보 반장이었으니까. 오묘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비껴나갔잖아. AI 행동 좀 착착하라고. 아, 내 의도를 물었던 건가? 비밀리에 너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지.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냥 메시지 보내면 되잖아. 네가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야 했다, 엘레나. 아멜리아와 네가 떨어지는 걸 계속해서 기다렸지. 2시간 전부터 천장 환풍구 속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다. 2시간 전부터요. 아멜리아랑 내가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고?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엘레나 네 녀석. 허구한 날 그렇게 둘이 붙어다니면서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는 거냐? 아무리 앞뒤 꽉 막힌 공학도라도 주변 눈치 정도는 볼 줄 알았는데. 아멜리아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 뭐? 이미 알고 있다고? 행동하는 거 보면 딱 나오잖아. 빵주 탐험 전후로 그 녀석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너 근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아멜리아가 또 이상한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하는 거겠지. 이벤트? 이벤트?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 이상한 기념일 같은 걸 지어내서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걸 열었어. 어색하게 자기 계획을 숨기느라 태도가 확 바뀌었었다고. 이 멍청이. 지금 아멜리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둔에 빠진 엘프 녀석 같으니. 뭐? 그것보다 심한 거라고? 설마 결국 그날이 온 거야? 날? 무슨 날? 어쩔 수 없구만. 이번엔 눈치껏 자리 피하는 정도로는 안 되겠어. 제대로 거절 의사를 밝혀야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뭘 거절하겠다는 거야? 최근에 아멜리아 녀석이 보석상 근처를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거든. 소상. 결국 선 넘고 사고를 치는 날이 찾아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보석상의 점원한테 구매 내역을 요청해봤는데 보고 말았어. 아멜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루비를 산 걸 말하는 거냐?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바보 녀석.
그건 너한테 줄 선물을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한 거란 말이다. 어? 천연 루비. 그게 있으면 적외선 굴절기를 만들 수 있어. 이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모나티엄의 보안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해킹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한 거라고. 이건 설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루비 몇 개 들어간 장치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데?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따위. 그 패러디군요. 잘 들어라, 엘레나. 아멜리아는 뮤트? 아멜리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모나티엄 테러리스트. 감히 시장실까지 침입하다니 간도 크군요.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시장님을 해치려고 했던 거죠? 내 녀석. 아니야. 뮤트 녀석은 지금 날 돕고 있던 거야. 돕고 있었다고요? 시장님, 설마 헤일리 사건을 이 AI 정령에게 맡긴 것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시장님. 저 음흉한 녀석의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뮤트가 날 속이고 있었다고?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시장님에게 접근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저 아멜리아는 시장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교주님. 뮤트, 날 속인 거야? 또? 이 멍청아! 그럴 리가 없잖아. 더는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당장 이 쓰레기를 폐기 처분해버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정령화되었다고 하나 결국 AI는 AI. 교주님이 그 근본적인 베이스는 결국 전자신호적 정보의 덩어리. 강한 전류로 충격을 주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지. 변경전하게 계속해서 역할을 하네요. 역할을 하네요. 첩보반장이라는 직위를 지닌 엘리트였다고는 해도 날고 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교주님이 왜 이렇게 계속 돌려? 엘레나, 이 녀석을 막아. 멈추게! 나는 안 돼! 멈추란 말이야, 아멜리아! 이런 짓을 하면 교단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뮤트가 정말 날 또 배신한 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가만히 있으십시오. 뭐?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모두 시장님을 위한 거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저 아멜리아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질된 AI의 처분은 엘프 지침 중에서도 기본 중의 기본. 엘리아스의 질서에 휘둘리며 심약해지신 시장님을 대신해 제가 나서는 것뿐입니다. 너 뭐야? 네? 넌 누구야? 넌 아멜리아가 아니야. 왜 이렇게 주도적인 거야? 아멜리아가 나를 앞에 두고 그딴 소리를 할 리가 없어. 무슨... 체크메이트다. 뭐야? 홀로그램이었어? 홀로그램? 이 녀석! 아, 움직이지 마라. 전기 충격기는 정령이나 유령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야. 엘프들도 이것에 맞으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건 똑같지. 거기 가만히 서 있도록. 네 녀석의 정체를 까발리려고 했지만 두뇌 빠진 엘레나를 내 말로만 설득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지. 나와의 과거사, 아멜리아와의 과거사, AI에 대한 편견,
기본적인 아멜리아를 향한 신뢰도와 엘프적 사고방식을 고려. 엘레나가 내 말만 듣고 설득될 확률 52%. 그걸로는 한참 부족하지. 나에겐 그것보단 높은 확률이 필요했어. 네 녀석을 공지로 몰면 선을 넘을 거라고 판단했다. 엘레나가 직접 네가 가짜라는 걸 깨닫게 만들면 설득 성공 확률 93%. AI 주제에 남의 감정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운 거냐? 헤일리의 카드키. 그건 연막이었지? 너에겐 어차피 그런 것 따윈 필요 없었을 테니까. 애초에 아멜리아이기 때문에 헤일리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 헤일리보다 낮은 등급의 용의자를 특정하도록 네가 교묘하게 꾸민 일이었어. 지금 무슨 증거로 나를 헤일리 사건과 엮는 거지? 모나티엄 반장들의 출입 기록들을 살펴보다 수상한 것을 발견했지. 너의 출입 기록. 프로토타입 차원문 실험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자신의 카드키를 쓴 적이 없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오직 지문과 보이스 인증, 안면 인식만 사용했잖아. 네가 진짜 아멜리아라면 한 번이라도 카드키를 사용했을 터다. 더 이상 네 녀석이 도망갈 곳은 없다. 네가 속여먹던 엘레나도 진실을 깨달았다. 정체를 밝혀라, 이 가짜 녀석. 아멜리아, 너 도대체 누구야? 끝. 끝이라고요. 여기서 끝. 아우, 이렇게 끝났네요. 미래를 바꾸면 안 될 리뉴아. 아직은 재밌게 봤습니다. 트리컬 시즌 3 챕터 2 틈새의 숨은 그림자였고요. 이번 스토리는 약간 추리 그런 스토리였네요. 아무튼 재밌게 봤고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재밌네요.